자, 8월 28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자, 8월 28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1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중간중간에 채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선은 계속해서 채널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횡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상단 부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날봉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이 상승분의 0.382 구간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그널 라인 자체가 이 윗부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승장의 추세일 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여기 MACD의 이 시그널 라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부터는 계속해서 윗부분에서 움직여줬지만 지금은 조금 아랫부분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을 주더라도 조금 강한 반등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약간 올라오는데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봉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어려울 때는 조금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는 주봉 차트로 체크를 할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전에 사용이 됐던 중요 라인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에도 하락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터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리고 여기에서 터치를 하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라인까지도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의 강한 지지, 저항 구간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 일단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이 그렇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소에서는 보유량 하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NUPL이나 바이너리 CDD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지금 코인베이스나 펀드 프리미엄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약합니다. 투자 심리는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채굴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뭐 채굴자의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화요일 날 CB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GDP가 나옵니다. 일단 시장 컨센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높게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오지 않는 골디락스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GDP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전과 시장 컨센 그렇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지출 체크해 주시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평균 시간당 임금 말했던 이런 고용 지표들이 지금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이 고용 지표로 인한 과열된 임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될지 안 될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래들 움직임 확인해 보면 지금 고래들이 약간의 매수가 있지만 뭐 이렇게 크게 매수에 동참하거나 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5K 구간에 일단 매수벽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매도벽은 30K. 그 위에까지는 지금 매도벽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RSI 같은 경우에 지금 이때가 23일입니다. 23일 수요일 날 제가 채팅방에 보내드렸는데 RSI 다이버전스가 일반 다이버전스의 강세 그리고 과장된 다이버전스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세 히든 다이버전스도 보이기는 하는데 강세 다이버전스 또는 그리고 과장된 이 두 개의 강세 다이버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확률상 강세 쪽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대 강대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가격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때 23일 날 보내드렸던 사진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했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 나오고 위로 치기는 했어요. 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뚫고 올라가주는 매수 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은 다이버전스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보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은 딱히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나 특이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그리고 약세 다이버전스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님 트위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출처 밝히고요. 금리 상승 기간과 그리고 금리 유지 하락 기간에 이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죠.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상승하는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유지가 되고 있었죠. 금리 유지될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이렇게 증시가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시는 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느냐? 금리 하락 기간에 즉 이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연체율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정부는 안 되겠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고 너도 나도 돈을 굴리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점점 소비도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증시가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내렸다 인상을 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 지금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비트코인도 나중에 내려가겠네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을 시기에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에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딱 다른 점, 딱 큰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입니다. 회사들의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당연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BTC는 뭐죠? 그냥 투자 목적입니다. 금이나 은 이런 거 같이 달러 이런 거 같이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증시와 똑같이 간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링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는 암호화폐 상승장이 머지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JP모건은 그렇게 비트코인에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하락장이 조만간 끝나고 상승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 롱 포지션을 청산을 이미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상승에 베팅하는 이 롱 포지션 청산, 그러니까 이 롱 포지션 정리하는 거를 멈췄다. 매도를 마치고 이제는 매수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장이 마감을 하고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큰 하락 당분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결제 약정 금액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롱 포지션 청산을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하락이 일단락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미결제 약정 금액이 크게 감소했던 사실을 지목하면서 가격 하락이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결제 약정 금액이 갑작스러운 하락에 따라 모두 청산되었고 선물 시장을 통한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저번에 FTX 사태에 버금가는 청산이 있었고요. 미결제 약정 감소도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큰 하락, 추가적인 급격한 하락은 더는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선 조금 강한 매수 세력이 나중에 필요하고 조금 호재가 돌아와 줘야지 여기에서 강한 상승과 추세 전환을 다시 한번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중간중간에 기회를 잡을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VT 지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가의 총액을 거래된 코인 총량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이 높으면은 코인 가격이 고평가되었다. 그리고 값이 낮으면 저평가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3번의 매수 시그널을 나타냈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반등세를 보여줬다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MVT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많이 보는 지표죠. 마찬가지로 SS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SSR,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세컨 그린존인 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2023년에 두 번째로 그린존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투자는 이런 지표들만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지표들만 가지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표들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지표는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지표일 뿐이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투자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표들 보여드리면서 도움만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 좀 몸도 안 좋고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는데 저희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내용들 계속해서 리딩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메인 정회원방 그리고 선물 거래 정회원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은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아래 구간에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어오실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한 주 좀 좋은 시그널이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